전방 좌석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표. 서울 김포로 가는 제주항공 208 항공 208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 45분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With that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좋다. 제주는 제가 항상 좀 갑작스럽게 오게 되는데 나의 제주 여행이 특별해진 이유, 서귀포에서 조금 한적한 동네였었다. 집집마다 마당 강아지들이 짖어대고 있지만 그 풍경 자체가 평화로운 동네였고 어쩌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귤밭 사이로 돌담 쌓여진 제주스러운 그 동네 그 자체였어요. 가는데 골동품 같은 살림살이가 밖에 아무렇지 않게 내놔져 있었다. 이때만 해도 쓸데가 있어서 그냥 뒀나 보다 하고 지나쳤다. 사실 내 눈길은 집 울타리 넘어 있는 귤나무에 사로잡혀 있었다.
제주의 시골은 이런 느낌이었구나. 내가 주변의 나무를 자세히 보게 됐는데 시골에서 봤던 큰 나무는 상상 이상의 모습이었다. 나무에서 작은 난초들이 기생하고 있는 게 보였고 귤나무에서 꽃들이 피고 있었다. 귤꽃 개화 시기가 워낙 짧아서 보기 힘들다던데 내가 여기를 온 시기가 4월 말이고 이때쯤인가 제주 귤꽃은 피고 있었던 거였었다. 뭐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도 있었는데 등나무에는 열매가 달려있었다. 저는 요즘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에 끌린다. 새가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제주 혁신도시에 있는 금화식당이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았다고 느낀 곳이라서 많이 유명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께 공유해드려야겠죠. 소규모 가게이고 대부분 테이블이 좁아서 사람 수에 따라 몇 개씩 붙여가면서 먹는 구조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서빙을 하는 집인데 사장님의 말투에서 정감이 느껴진다. 보통 내가 경험한 제주에서 음식점 분위기와는 다 달랐다. 서비스 반찬은 알아서 듬뿍 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뭐든 알아서 챙겨주신다. 1인분 부대찌개 시켰는데 2인분 같은 많은 양에 놀랐고 덮밥 종류가 많길래 제육덮밥도 따로 시켜봤다. 이것은 슴슴한 게 강한 맛의 한식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부대찌개는 밥은 따로 분류하지 않는데 여기는 덮밥으로 단일 메뉴로 판매하고 있다. 오징어 덮밥, 부대찌개 여부부터 물어봤다. 오래된 것 같진 않지만 깔끔한 집. 그게 전반적인 내가 느낀 이 집의 전부이다. 동네에선 맛집인 듯하다. 나오면서 공원이 보였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산책하는 모습도 보이고 근처에 전망 있는 곳을 찾아서 다시 최대한 숙소 가까운 장소로 걸어가 봤다.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좀 그렇다. 창밖에 아무도 없잖아요. 밖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별거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제주 혁재를 바라보다 여기를 왜 이제 왔을까? 제주도 소도시를 여행할 때 낯을 가려서인지 나는 항상 가봤던 곳만 가는 내향형 인간이었다. 이곳은 조금 낙후되어 있다는 선입견도 있었고 그래서인지 제주 서쪽 여행은 내가 원하던 여행지는 아니었던 것 같았다.
여기에 오자마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거리도 좁고 점심을 먹으러 돌아왔는데 아니 근데 열려있는 잠깐만. 식당도 별로 없더라. 보말 칼국수집, 고기국수, 그리고 돈가스 맛집 이렇게 소문난 곳 세 곳을 둘러봤는데 4시 영업 종료였다. 협재는 낮 시간대에만 식당을 운영해요. 여기는 협재해수욕장으로 금능축 방향이다. 안개가 너무 많아 예쁜 풍경이 다 사라졌네요. 백사장은 모래 유실 마대자루로 덮였고 아름답다는 바닷물은 오색빛은 볼 수가 없었다. 화산 활동을 했던 용암 흔적이 있다. 여기도 침식 작용이 있어 바닷가 쪽으로 가봤다. 파도는 높지 않으나 해안에서 봤던 모습이 카메라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철수했다. 까만 화산트럭과 목색빛 바다 상상했는데 다음 기회로. 언제나 제주는 아쉬움을 주네요. 이렇게 또 새로운 여행 기회를 주는 거겠죠? 금능 쪽 바다가 블루바다의 옥색으로 더 맑다는데 갈까 말까 고민만 했다. 모래 언덕 부근에서 만족했다. 사진 찍어가지고
오늘은 한림항으로 나왔다. 어제는 감성돈에서 제주 떼지를 먹고 나왔지만 다른 뭔가 국물 있는 음식이 간절했다. 점심 식사는 5일장에 열리는 재래시장을 가보기로 했다. 여긴 높은 건물도 없고 돌담이 많네요. 이번 정류장은 옹포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림여자중학교입니다.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는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카드입니다. 한림항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가면 된다. 매일 시장 안으로 들어가 봤다. 이런 전통시장은 잘하는 국밥집 하나 정도는 있기 마련이다. 고기국수 6,000원이야. 김치찌개도 7,000원이고 여기 맛집인가.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네. 순댓국집도 있다. 한번 먹고 갈까? 먹을 장소도 정해놓고 쭉 들어가 봤다. 그 예상이 맞았는지 여기는 이제 생선. 여긴 포근이니까 입구엔 생선. 청과 야채 상점이 많은데 고기국수, 돼지국밥집이 먼저 반긴다. 그 다음에 생선과 횟집들이 있다. 아마 포구 옆이고 항구가 크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 싶다. 생선의 거리에는 가게도 많이 있고 즉석에서 횟감을 손질해 주시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사가는 모습이었다. 돼지고기 메뉴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다. 예, 순댓국 2개 주세요. 순댓국 9,000원, 모듬도 9,000원, 모듬 넣어요? 돼지국밥 9,000원, 모든 메뉴가 9,000원 통일. 가격도 착했다. 마침 먼저 온 손님 순대를 썰고 있었다. 썰고 계신 모습이 달인의 모습이었다. 몇 년이나 하셨냐고 물어보니 20년째 하고 계신다고 했다. 반찬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오징어 젓갈, 다대기 쌈장, 매운 청양고추, 잘 익은 깍두기, 나물 등이 나왔고 모든 순대 한 접시도 무료로 제공되었다. 주문한 음식도 금방 나왔다. 난 모든 순댓국 단품 메뉴이고 돼지국밥도 따로 나왔다. 우선 양념을 종류별로 넣고 쑥쑥 저어 본 상태에서 한 입 먹어봤다. 맛있었다. 돼지 잡내 약간 났지만 맑은 육수에 (20년) 전통 국밥 담담한 맛이 지대로였다. 요즘은 잡내를 없앤다고 해서 돼지고기 맛이 잘 안 나던데 여긴 본연의 육수 맛을 잘 우려냈다. 핵심 소스 다대게 양념을 넣었다. 양이 아주 상당한데요. 푸짐한 고기 양에 놀랐는데 고명에 마늘 다짐 올린 것도 오랜만에 봅니다. 새우 젓갈에 찍어 먹어보고 역시나 맛있네요. 국밥이니까 밥 한 술도 말아봅니다.
고기 육수 맛 자체가 먹음직하고 섞는 양념이 하나 없는데도 정말 맛있습니다. 푹푹 저어 한 입 제대로 먹어보았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한 입 더 넣고 어느새 순삭. 어릴 적 동네에서 느낀 옛날 고기 국밥 맛을 참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한 뚝배기 다 끝내고 반찬들까지 싹싹 비웠어요. 양도 많아서 모든 순대는 남기고 왔습니다. 여기는 협재해수욕장에 있는 카이 리조트인데 1층으로 나가면 바로 한림공원이 있다. 숙소 주변은 제주 같은 숲길, 해안로, 현지인 맛집 모두가 주변에 갖춰져 있다. 외진데에 있는 데다가 그를 증명하듯이 아무리 평일이라 해도 우리 이외엔 숙박객도 없는 것 같았다. 위치나 시설 모든 것이 좋았지만 약간의 생활 소음도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는 이곳이 저희 최애 호텔이 될 것 같다. 전혀 기대감 없이 외출을 준비하고 새소리가 들렸던 방향인 호텔 뒤쪽 문으로 나섰다. 지도상에 찾아보니 그쪽 방향으로 산책로가 있었고 숲길을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적당한 산책 장소가 나오면 걷기로 했다. 한림공원 주차장을 찾았고 입구에서 출발한 나는 카운터를 지나쳤다. 식물원과 동물 같은 시설은 흔하게 볼 수 있어 관심 없고 산책하기 좋은 둘레길을 찾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이곳은 조금 어수선한데 왠지 사람들이 많이 찾질 않는 것 같았다. 어찌어찌하여 첫날에 도착해서 보니 커다란 야자수 나무가 많은 동네라서 궁금하던 차에 새소리도 유난스럽고 감각적으로 향했고 최선의 선택이었다. 대박!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동물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한테 넘어가면 분위기가 금방 바뀐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여기 공원이 가수 양진영이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이래요. 그리고 여기 앞에 동료나무, 저기 야자나무 척 심은 거는 양진의 아버지가 주최해가지고 뭐 몇백 미터 길을 그 야자나무 심은 거래요. 그게 지금 이제 유명해진 도로가 된 거지.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 응? 얘네들 프랑스 식용달팽이들 아니야? 그 고급 요리에 들어가는. 먹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한림공원의 수많은 야자수 나무들도 신비감을 가지고 보았었는데
이곳 원시림은 나만의 생각이지만 때묻지 않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동백나무인가? 저는 자연에 대한 상식은 별로 없어요.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이런 장소는 얘기 들은 바 없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여기는 다음에 이곳 때문에서라도 다시 방문하게 될 것 같다. 이곳은 제주의 상징 돌담 사이로 산책하기 좋은 길이었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장소라 자연이 온전히 보존되고 있었다. 이런 자연 속에서 동물 생태계도 자연스럽게 만나볼 수 있는 조건이었다. 무심하게 지나치다 보면 동물들의 움직임도 언뜻 보여서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이런 숲까지는 안 와봤지만 길을 잘 닦아내면 이렇게 바다도 있고 얼마나 좋아. 담벼락 사이 안쪽이 너무 좋아. 담벼락도 이쁘게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 공원이 유명한 거잖아. 여기는 말마따나 어린이 대공원처럼 서울대공원처럼 하루 잡고 와야 되는 거야. 여기는 밀림이네 밀림. 보존이 잘 됐어. 그지? 여기 보호지역이야 여기. 새들이 새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 이게 그 가수 양재는 어렸을 때 그 심은 그 응? 이런 숲길 특성상 여기는 조용하고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 많았다. 여긴 여행에서 쉼표를 찍고 싶을 때 일부러 방문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두 시간 정도는 바쁘지 않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적당한 장소네요. 동백나무인데 겨우 동백꽃 필 때 오면 얼마나 이쁘겠어. 동백나무 맞아서? 이런 거 이거 물봉사나 아니야? 아니야, 이거 흔한 꽃인데 이거 틀려 난 몰라. 정확하게 몰라.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몰라.
집이라면 제가 뭐 많이 먹는다고 떠들어지느라고 애들이 이렇게 쌀이 꽤 된 쌀인가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왜 영상을 안 올리나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행을 하기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서 미칠 때쯤 이렇게 발동하기도 한다. 지금이 그런 때이고 제가 지금 기분을 달랠 수 있는 장소로 적당한 장소도 만날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은 숲길을 다녀보기로 작정을 하고 왔었다. 제가 아는 분이 추천해줬고 나는 그만큼 괜찮은 곳으로 생각했었다. 다행히도 만족한 가정이 기분 좋았다. 이곳 때문에 전에 가봤던 이와 비슷한 곳도 생각나 하루를 시간을 더 내서 한 번 더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됐어요. 이곳 말고 제가 더 올릴 영상 중에 또 다른 괜찮은 곳도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 올려볼게요. 호텔 첫날 조식을 먹으러 가요. 비가 오지만 오늘은 어디로? 아침은 안 먹고 싶은데 나가려면 먹어야죠. 오늘은 비건 샐러드로 계란 스크램블로 식빵 한 조각 굽고 잡채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샌드위치 작은 거 하나 수제 요거트까지만 이렇게 먹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다. 우울한 아침이네요. 하루 종일 비 예보가 되어 있어요. 비 오는 창가 뷰를 보니 여기가 뷰 맛집이죠. 나가지도 못하고 오전 훌쩍 넘겼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봄에만 오면 비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도 비를 만난 것 같다. 용색이 제주 여행 온 건데 그냥 나가보기로 했다. 오후에는 비가 줄어든다고 하니 가까운 곳에 다녀오려고 했다. 지금 가는 곳은 내가 좋아하는 곳인데 작년에도 왔었다. 우선 버스로 삼여동 입구에서 내려서 그곳부터 출발하려고 한다. 거기서 주차장으로 가면 된다. 금방 오네.
고래와 앞에서 201번 버스를 탔습니다. 처리가 삼매봉 됐다고 공원 이미. 입구에 왔다. 그래서 공유 차량 처리 안 됩니다. 그거 처리됐는데 처리 안 됐다고. 잠깐 교통카드에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새가 있네요. 넌 좀 찍고 가야겠다. 이따가 다시 걸어 올라와야 되는 거야? 거기 버스 없나? 이곳은 짧게 걸으면 왼쪽이나 오른쪽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외돌개 유채꽃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리고 계속 걷다 보면 숨골 야자나무 숲도 볼 수가 있다. 입구에서 외돌개 방향으로 다시 출발했다. 외돌개 전망대 앞입니다. 외돌개가 가까워질수록 파도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 여기가 제일 궁금했어요. 와, 저 외돌개 이런 장관은 처음 봐요. 입에서 팍팍 터지는데 환상이 절로 나오게 하는 뷰 맛집이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와, 너무 좋다. 외돌개가 외롭게 보이나요?
여기 대장금 촬영지도 있는데 이쪽 해안가 바다는 산 앞에 파도가 치고 있다. 파도는 바위에 부딪히며 하얗게 거품을 만드는데 그래서 안개로 더 멋지게 보인다. 거센 파도를 구경하며 파도 소리까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짐을 느꼈다. 비가 많이 와서 다닐 때 힘들었는데 이젠 가랑비는 안개로 변했네요. 태극길이 보입니다. 서쪽 방향으로 점점 더 걸으면 외도계가 더욱 가깝게 볼 수 있다. 보는 각도마다 모습이 달라 보였다. 정말 절경이네요. 비는 오지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운치 있네요. 이번 길에는 제철이 지난 유채밭도 지나고
야자수 숲길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떨어진 동백꽃을 보면서 꽃이 필 때 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뿌려서 화장 뿌려놨나? 너 화장실 갈게? 한 건 아닌데 저거는 여기 뭐야 사유지 숨골에 가까워질 때쯤에 철조망이 막고 있어 당황했다. 하지만 카페 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는 정말 좋다. 날씨가 맑을 때 다시 한번 오면 좋을 것 같다. 숨골 목적지가 보이네요. 비를 맞아서 쌀쌀하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한잔 먹고 뭐 수분 통과하는 평균을 내는 건지 여기로 왔습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끝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도착했네요. 잘 먹으면서 이쁘네. 보석 같네. 보석 같아.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걷다가 멍도 때리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왔습니다. 마침 택시가 있어서 탔습니다. 그런데 비가 계속 오는데 진짜 궁금했는데 알았다. 택시 기사님이 지금이 고사리 장마 기간이란다.